제가 어떤 각을 세웠습니까? 어떤 각을 세웠죠? 저는 대통령 믿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제가 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제 페북을 보면 아실 겁니다. 미디어 오늘 단일화 1주년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게 좀 이례적인데 갑작스럽게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일화 1주년의 의미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물꼬를 바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장황할 수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 한영 만찬에서 그 후보님을 설명하기를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정말 큰 기여를 한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되면서 이제 김기현 후보 캠프 등에서 단일화 편애 등 정치적 논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하늘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고 집권 초기 1년 때 가장 강력한 기선주자이자 미래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전당대회에 나온 것을 결과도 용납하기 어렵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특히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힘든 것이 아닌가. 그게 오히려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와 두 번째는 이것만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만.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 김기현 후보가 토론회 때 밀실 공천, 사천 공천, 칠등 공천이라고 공격했는데 성찰도 중요하지만 후보님이 잘한 공천 굉장히 많이 있고 10년 동안 당대표 있으면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격을 안 하시고 왜 직접적 설명을 안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우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신년사 때 윤심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께 하신 말씀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이런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정말로 길죠. 예를 들면 사실은 전당대회가 아니죠. 총선을 제대로 전국 단위를 제대로 지도해서 성공한 사람은 저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당대표는 국가의 운명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그런 전당대회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일당이 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권을 뺏길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긴다면 하고자 하는 개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 제가 나서서 정말로 제가 처음 시작했던 정권 교체를 완성을 시켜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 대표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전국 단위 선거도 치러봤고 특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3기 이래 가장 큰 정당을 만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한테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었나 봅니다. 네, 김학희 기자. 네, 좀 질문 드릴게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지도부, 선관위, 대통령실이 제가 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어떤 부분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가장 최근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월 17일 날
김기현 대표 측에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선관위에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거티브는 김기현 후보가 가장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주 10년 전에 민주당에 1년 정도 있었던 때 제가 11년 정치를 했습니다만 1년 정도 있었던 그때 했던 발언이나 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상 검증하고 네거티브를 본인이 제일 먼저 많이 해놓고는 정작 본인의 부동산 문제가 그것도 황교안 대표가 말했죠. 사실 전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바로 그날 선관위원들이 다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저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저께 그 당원 명부 유출이 있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원래 당원 명부란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만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일반 당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문자를 뿌려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이건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당내 경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그저께 말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받은 답이 검토해 보겠다. 이제 조치를 취해 보겠다고 하는데 선거가 내일입니다.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기자회견을 하고 정말 엄중하게 경고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혹시 일각에서는 정대 막판에 다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시는 게 결선으로 가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출구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시죠? 제가 어떤 각을 세웠습니까? 어떤 각을 세웠죠? 저는 대통령 믿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제가 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제 페북을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이제 당원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죠. 근데 그때는 즉답을 하지 않다가 이제 모아서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지금 시기에 제가 전당대회에 나오게 됐는가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북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는 왜 김기현 대표가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세 번째로는 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지지자들의 항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은 저는 어떤 선거를 나가든 예를 들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나가니까 저는 당대표라고 생각하고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시면은 당원들이 바로 직전 당대표와의 대통령과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 우리 당에 향해서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 당대표라면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는 그 발언을 자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기본적인 원칙이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는 하고 싶은 말 10분의 1만 해야 된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내 분란이 사실은 항상 많거든요. 정당이라는 게 원래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증폭되고 여러 가지 욕망들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자기 생각 그냥 그대로 말해버리면 어느 한쪽 편에 서게 돼가지고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대표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 생각은 있더라도 말을 줄이고 오히려 당내 분란은 정말 빨리 수습한 다음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오히려 상대당을 공격하는데 우리 당의 총력을 집결하는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